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주식시장 주변에는 정말로 하나하나 각 사안별로 보면은 가볍지 않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만한 그런 요인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튼 그렇게 수많은 이슈들 중에서 현재 시장에서 큰돈 투자하는 세력들이 가장 주목하는 재료가 바로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9월 협상 진행이 일단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 또 앞으로 또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각 사안별로 들어가 보면은 시장과 상관없이 지금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홍콩 시위 관련해서 지금 아직도 조금씩 자꾸 시위 내용들이 격화되어 가고 있죠. 서로 부상자도 속출하고 구속되고 연행되고 또 경찰도 다치고 사람들도 다치고 하는데 아직도 일촉즉발의 상황을 향해서 계속 사태가 악화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이 저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홍콩의 항생지수가 최근에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ELS 녹인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ELS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홍콩 지수와 연관된 파생상품 ELS를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혹시라도 홍콩 증시가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을 입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금 전부 다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굉장히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 ELS 같은 경우는 아마 2014년도, 15년도 개별 종목 ELS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ELS 투자하셨던 분들이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바람에 손해봤다고 난리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ELS 녹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땐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뭐 조금 욕심이 좀 과해서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식 투자를 조금 오래 한 사람이라면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보유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종목에 뭐 아니면 좀 더 시장이 좀 하락해서 좀 손실이 좀 평가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또 보유 현금을 통해서 커버를 할 수가 있고 또 부연 종목 한 종목이 뭐 잘못돼서 원금 손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종목을 이용해서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ELS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분산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낼 때 쭉 대출 약관을 다 읽어보지 않고 그냥 도장 찍으라고 하는데 서명하라고 하는데 쭉쭉 서명하고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ELS 저 상품들 계약서를 쓸 때 이 상품은 위험하다는 것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쭉 흘려듣거나 대충 듣고서 뭐 서명하라고 하는데 설명을 쭉 해서 마치 저거를 하나의 예금 내지는 적금 이런 상품처럼 이자를 좀 많이 주는 그런 상품처럼 분명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해가 인지 부조와 상황이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쪽으로 몰빵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분산 투자할 수 있는데 ELS 같은 경우는 꼭 은행에서 가는 하나의 예적금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한 종목이 몰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과도하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저게 잘 될 때 돈을 벌 때는 상관이 없는데 돈을 갖다가 원금을 손해를 보거나 잃게 될 때는 정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내 전재산, 현금의 전재산 전부 다를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가 문제되는 것은 내가 가진 자산을 갖다가 이래서도 조금 투자하고 다른 데도 투자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몰빵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게 몰빵을 투자했을 때 돈을 벌 때는 상관이 없는데 손해를 보게 되면은 크게 거의 내 가진 것을 전부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품들, 특히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몰빵을 하지 말고 조금 분산하는 개념으로 자산을 분산해서, 혹시 내가 아무리 확신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또 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여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혹시 좀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 아니면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저렇게 몰빵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주위에서 조금 조언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저 홍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전 재산을 전부 다 날릴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돈이 뉴스를 쭉 읽어보니까 한 32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32조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현금으로 순자산, 현금이 아니고 순자산 10억 정도만 있어도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재산 순위를 보면은 상위 한 5.1% 정도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10억만 있어도 그래요. 또 전재산이 1억이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뭐 억 단위, 조 단위는 뭐 늘 보다 보니 많이 무뎌질 수가 있는데, 막상 자기가 가진, 우리가 자기 개인을 쭉 되돌아보세요. 가진 재산, 또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 친척들 이렇게 대충 추정을 해보면 생각보다 10억 이상 가진 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현금 보유하신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돈들이 모여서 32조 원이나 되는 돈들이 이래서 녹인 우려가 있어서 원금이 날아간 처지에 놓였다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래서와 같은 저런 파생상품 투자도 위험하니까 분산 투자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고, 혹시라도 주위에서 몰빵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조언을 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이번 주도 메뉴에다가 국내 정치 불안을 올려뒀어요. 뭐 정치 관련해서는 저는 일단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올려둔 이유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국내가 너무 시끄러워요.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또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시장 주변에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나쁜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어수선하다 보면은 테마주들이, 작전주 한 사람들이 조금 설쳐되어 가지고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작전주 이런 것들 급등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은 그런 종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의미로 메뉴에 올려뒀어요. 북핵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일 무역 분쟁, 이 부분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콩 시위는 지금 현재 이래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잠 못 이루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참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약 2천억이 넘는 돈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적어도 한 9월 중순까지는 앞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또 협상이 진행되면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적어도 한 9월 중순까지는 대략 한숨을 놓아도 되지 않겠나, 시장을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쪽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금리와 경기 부양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일단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소수 의견으로 두 분 정도가
금리 인하 의견도 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0월 달에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사상 최저 기준금리를 갖다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튼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의 기준금리도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다음 달 9월 18일이 되면 인하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금융시장에서 큰 변화는 중국에서 금리를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민은행에서 금리를 지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은행별 대출 우대금리를 매월 평균을 내가지고 고시하는 쪽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상황을 좀 더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저런 것들은 중국에서도 금리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고 돈을 더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어요. 또 그리고 경기 부양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떤 시중에 돈을 풀 여력은 예전보다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미국 금융 위기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또 유럽 어느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내 돈을 맡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수수료를 내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고요. 이렇게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미 금리를 많이 낮춰둔 상태라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시중에 돈을 공급할 여력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국채 매입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지급 준비율을 낮추거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예전보다는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는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되는데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세금을 걷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데 국가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은 국채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나중에 줄 테니까 돈 좀 줘라, 사줘라 해서 그 돈을 끌어들여서 다시 쓰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자녀들 있죠. 여러분들 집에 애 키운다 아닙니까? 자녀들한테 지금 아빠가 힘드니까 나중에 네가 좀 갚아줘잉 하고 돈 당겨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은 채권 발행해서 우리 아들한테 네가 갚아라 하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년 연속 예산을 9% 정액을 했어요. 이제 예산이 500조가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늘린다고 하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총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이 한 40%인데 한 45%대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저렇게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세금 수입이 예전보다 점점 아마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예산을 크게 잡는다는 것은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금쪽 같은 우리 자식들한테 그래 네가 아빠 대신해서 빚 좀 갚아라 이렇게 하면서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또 국가에서 저렇게 하는 이유는 금리로서 내려가지고 금리를 내려서 어떤 경기를 시중에 돈을 푸는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데 아마 다른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화면 조금 키워볼까요? 다른 나라도 조금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도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일단 다른 나라도 경기 부양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세계 각국이 경기가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네가 갚아라 하고
우리가 지금 당겨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굉장히 고령화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인구가 많다 하지만 중국도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0세 이상 노령 인구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장중시황에서 잠시 올려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활동 인구가 이만큼 있다가 지금 이만큼으로 줄어들고요. 노령 인구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늘어나게 되면 우리 아들, 딸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부양해야 될 노령 인구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저런 식으로 빚내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 또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은 아마 우리보다는 좀 더 불행한 미래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부자가 되기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저렇게 돈을 쓰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많고 해서 아마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보다 조금 힘든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애들, 이게 뭐가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시장을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코스닥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도 될 것 같고요. 시장별로는 아직 코스피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가총액별로 보게 되면은 중소형주가 조금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지금 좀 어중간하기 때문에, 아직 불안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이 조금 움직이면 중소형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리고 또 세력들도 돈을 벌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오른다 하면 아무래도 대형주들은 파생상품하고 연관돼서 움직이겠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등락폭이 더 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변동성이. 그래서 중소형주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일단 중소형주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긍정적으로 봐야 될 업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있어요. 금융, 기계, 보험, 비금속, 광물, 섬유업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멀리 본다면 지금같이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 또 있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요.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뭐 그렇게 높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40 정도까지, 2040포인트 있죠. 그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일단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추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하기가 조금 이르고, 만일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한다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한다면 일단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일단 봐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뭐 연기금이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고맙게도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이지 않고 비중을 이렇게 조금 늘려 가지고 시장 지수 방어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 종목은 별로 없어요. 기아차, 현대해상, 현대상선, LG상사, 동서, 일양약품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했어요.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매도 있어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런 몇 종목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볼 종목은 없고 중형주만 따로 제가 한번 봐드리면, 지금 중형주에서 이런 종목들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파라다이스, 두산 인프라코, KG 이니시스,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 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번 주에 긍정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세력들이 뭐 괜찮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나온 종목들 여러분들 화면을 잠시 딱 스톱 하셔가지고 메모를 하셔서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국내 정치가 불안합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은데요.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활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부유한 종목들 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르는 종목들이 있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팔아버려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현금 확보하고 또 시장 봐가면서 또 매수하면 되니까는 일단 작전주, 테마주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기대감, 우려, 실망감 이런 투자 심리에 따라서 출렁일 가능성이 큰데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한 9월 한 중순까지는 이번에는 기대감입니다. 이번에는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쪽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장기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한 방에 몰빵하지 말고 분할 매도, 분할 매수 하는 병행하는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고요. 여전히 시장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볼 때 우리는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 기업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시장을 정리해 봤습니다.